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독일에서 온 마르코의 떨리는 한국어. 그 순간 52세 정숙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사위, 자네의 물건이 32cm는 넘을 것 같은데? 6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장모 사이에 벌어진 금기된 사랑 이야기.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9세 마르코는 독일 미넨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185cm의 키에 넓은 어깨, 전형적인 게르만족의 체격을 가진 그는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정착한 마르코. 한국어는 이미 네이티브 수준이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벽히 적응한 모범적인 외국인이었죠. 그런 그가 26세의 수진을 만난 것은 2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1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수진의 어머니 정숙은 52세의 우아한 미망인이었습니다. 6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후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예전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후에는 조기 퇴직하고 딸의 결혼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키 166cm에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오빠, 정말 못하겠어요. 오빠 물건이 너무 크고 넣을 때마다 고통이 심해요.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문제. 수지는 매일 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르코의 서구인 체격은 한국 여성인 수진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조심할게. 마르코는 한국어로 사과했지만 타고난 물건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결혼 6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점점 소극적이 되었고 마르코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도 가질 수 없어. 수진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먹이는 소리를 들은 마르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장모와 사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1년 후, 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일상의 고통 마이너스 현실적 묘사. 어느 금요일 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독일에서 가져온 향초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어요. 아파. 정말 아파요. 오빠 물건이 너무 커서 너무 아파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진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코는 즉시 멈추고 수진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도 힘들 텐데.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편해야 나도 행복해. 마르코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르코의 고민과 노력. 다음 날 토요일 마르코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화상통화로 상담도 받아보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도 뒤져봤어요. 한국 여성과 서구 남성의 체격 차이, 극복 방법. 신혼부부 성생활 개선 방법.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혼잣말했어요. 와즈살 이치 누티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의 깊어지는 스트레스. 수진은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신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신혼생활 어때? 독일 남자랑 결혼하니까 좋겠다. 응, 좋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2주 더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결국 어머니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40평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수진아. 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딸의 첫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소파에 앉을 때도 살짝 얼굴을 찡그렸거든요. 모성 본능이 발동한 정숙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딸의 고백과 어머니의 충격.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마르코 오빠가 물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6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그와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클까? 정숙은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제안. 수진아, 그런 문제라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 몸에 대해서는 엄마가 더 경험이 많잖아. 마르코에게 직접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그런 건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우리 가족인데. 수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 사위와의 첫 만남 준비. 며칠 후 정숙은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참 바라봤어요. 6년간 방치했던 자신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여보세요, 마르코? 안녕하세요, 장모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라. 수진이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마르코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해. 운명의 약속? 다음 날 저녁 7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준비에 공을 들였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6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물씬 풍겼습니다. 시청 지속 장치 3- 긴장감 조성. 52세 미망인 정숙과 29세 독일인 마르코. 이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녁 7시 정각, 마르코는 정숙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장모님과의 이런 만남은 여전히 긴장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마르코. 문을 연 정숙의 모습에 마르코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은은한 화장,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분위기. 장모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셨나? 어색한 첫 대화. 거실에 앉은 마르코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끓인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마르코, 긴장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네, 장모님. 정숙은 마르코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마르코의 어깨에서 은은한 남성의 향기가 났습니다. 마르코, 수진이 얘기 들었어. 마르코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기의 문턱?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장모인 내가 물건을 한번 봐도 될까?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마르코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숙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수진이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 있잖아. 마르코는 소파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독일식 직설적 성격과 한국적 예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말 수진이를 위해서만. 정숙의 간절한 눈빛에 마르코는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고민 끝에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6년간 잠들어 있던 여성적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어요. 정숙은 마르코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서구인 특유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근육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역시 장모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괜찮아. 수진이를 위해서니까. 정숙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며 중얼거렸어요. 몸이 정말 좋구나. 수진이가 힘들어할 만하네. 독일에서 단련된 마르코의 체격은 한국 남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이 정숙의 눈앞에 드러났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하지만 마르코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찍 끝나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아슬아슬한 순간, 정숙과 마르코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마르코는 급히 셔츠 단추를 채우고 정숙은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잠깐만. 정숙이 현관으로 달려가며 외쳤어요. 엄마가 지금 샤워 중이야. 아, 그래요? 마르코 오빠 차가 아래 있던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응, 오빠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 정숙은 재빨리 거실로 돌아와 마르코에게 손짓했어요. 빨리 화장실로 가. 마르코는 화장실로 몸을 숨겼고 정숙은 급히 옷을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어와도 돼요, 엄마. 수진이 들어오자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서 와라. 일찍 끝났네. 네, 상사가 일찍 가라고 해서. 오빠는? 화장실 갔어. 금방 나올 거야. 그때 화장실에서 마르코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티는 나지 않았어요. 안녕, 수진아. 일찍 끝났네. 네, 오빠. 엄마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수진이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물어봐서 조언해줬지. 그날 밤 마르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자꾸만 정숙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는 정말 미친 거야.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DESTWAHNSINN. 이건 미친 짓이야. 한편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6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그 감촉이 계속 생생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일주일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정숙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마르코, 시간 되면 잠깐 와라. 지난번 이야기 더 해야 할 것 같아. 마르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DESTNICHT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결국 그는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처음부터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마르코를 맞으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장모님. 마르코의 한국어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한 달 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숙의 집에서 함께 있을 때였어요. 마르코가 정숙을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정숙이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수진의 친구 미영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 저 미영이에요. 수진이가 열쇠를 맡겨서 왔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해외 출장 중에 친구가 집에 뭔가 가져다 주기로 했다는 걸 깜빡했어요. 잠깐만요. 마르코는 급히 옷을 입고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숙은 머리를 다듬고 문을 열었어요. 미영아,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네. 죄송해요. 수진이가 급하게 가져다 달라고 해서. 미영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소파에 놓인 남자 셔츠 단추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아, 그건 수진이 오빠 옷 수선해달라고 갖다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마르코 오빠 옷이네요. 브랜드 좋은 걸로 입으시네. 세 번째 아슬아슬한 순간.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이번에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회사 회식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마르코와 정숙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정숙과 마르코는 침실에 있었는데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일찍 왔네. 회식이 취소되어서. 근데 오빠는 왜 여기에? 마르코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정숙의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아, 오빠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엄마가 약 찾아주고 있었어. 수진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다행히 믿는 눈치였어요. 점점 깊어지는 사랑과 죄책감.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아니, 정숙 씨, 마르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숙의 옛 직장 동료인 강 부장. 52세의 이 남자는 정숙이 퇴사하기 전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만남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정숙 씨는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 강 부장은 정숙의 집 근처 카페에서 자주 그녀를 우연히 마주치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 순간의 목격.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강 부장은 정숙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정숙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정숙이 아니라 젊은 외국인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정숙이 딸의 남편 아닌가? 강 부장은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어요. 마르코가 나온 지 10분 후
정숙이 베란다에 나와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본격적인 스토킹 시작. 그날 이후 강 부장은 본격적으로 정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오후 1시에 마르코가 정숙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사위가 왜 이렇게 자주 장모 집에? 강 부장은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서 망원경으로 정숙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충격적 발견.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강 부장이 망원경으로 정숙의 거실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처지지 않은 틈 사이로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어요. 마르코와 정숙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외국인 사위와 장모가. 강 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정숙이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묘한 흥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강 부장은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정숙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 왜곡된 사랑은 이미 집착과 복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주일간 더 관찰한 후 강 부장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숙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정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숙 씨, 우연히 만났네요. 어머, 강 부장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정숙은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결혼 후에는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가끔 사위가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강 부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 사위분이 자주 오시나 보네요. 가끔요. 정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독일 사람이면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적응하기 힘드시겠어요. 강 부장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정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 부장은 정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강 부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정숙 씨, 지난주 목요일에 봤어요. 뭘 보셨다는 거죠? 강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마르코와 정숙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 씨도 아시잖아요. 외국인 사위분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사진들도 다 오해인가요? 강 부장은 여러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어요. 모두 다른 날짜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숙 씨, 그래서 제 고백을 계속 거절하신 거였군요. 외국인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강 부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수진 씨가 알면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저와 만나주세요. 정숙 씨가 사위에게 주던 그 사랑을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절망적 상황.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 마르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들켰다고요?
마르코의 파란 눈이 놀라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떡하지, 마르코? 수진이가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마르코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가트, 이런 일이. 맙소사. 강 부장의 지속적 압박. 그 후 일주일간 강 부장은 매일 정숙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그리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정숙 씨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밤 제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 사진들을 모두 지워드릴게요. 마르코와의 마지막 상의. 정숙은 마르코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둘 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수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돼, 마르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장모님이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마르코는 결국 강 부장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강 부장이군요. 당신이 누구지? 마르코입니다. 정숙 씨 사위. 강 부장의 얼굴이 경직되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더 이상 정숙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원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돈인가요? 강 부장이 비웃었어요. 돈? 내가 원하는 건 정숙이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장모와 사위가 그런 관계라니. 마르코의 주먹이 움직였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정숙 씨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면 뭘 할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당신들 일도 다 밝혀질 텐데? 그 순간 강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네, 저는 어머니 직장 동료. 마르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강 부장님이시군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네,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뭘 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려고요. 어머니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내신 분이니까. 강 부장은 이 전화가 자신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서는 향수를 좋아하시던데. 통화를 마친 후 강 부장은 마르코를 다시 봤어요. 운이 좋았네.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와 저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일을 영원히 비밀로 해주세요. 강 부장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관계를 끝낼 거라고 믿어야 하나? 독일 사람의 약속을 믿으세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는 걸 보면 바로 수진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날 밤 마르코와 정숙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 다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해요, 장모님.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마르코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장모님을 사랑했던 이 시간들을. 나도 마찬가지야, 마르코. 하지만 수진이를 지켜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마르코, 한 가지만 말해줘. 정말 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그냥. 마르코가 정숙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숙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마르코.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을 깨워준 사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금기였지만 진짜였던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정숙의 집을 찾지 않았고 수진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어요. 신기하게도 부부 생활의 문제도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정숙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부드러워졌어. 마르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그 이유를. 정숙 역시 변화했어요. 마르코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았습니다.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어요.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마트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눈빛으로 그리움을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마르코. 잘 지내니? 네,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장모와 사위의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코는 밤마다 독일어로 일기를 썼어요. 시워, 다이 프라우, 다이 민 허즈 BRHRT 헷. 그녀는 내 마음을 움직인 여자였다. 혼자만의 시간에는 정숙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애정 어린 눈빛.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는 밤이면 마르코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마르코, 잘 살고 있을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숙은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르코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이 기쁜 소식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코 역시 기뻤지만 정숙이 떠올랐어요. 장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진의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마르코는 우연히 정숙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검사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였어요. 축하해요, 마르코. 아빠가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서 할머니가 되시는 것도 축하드려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마르코, 네.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장모님도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들의 진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마르코에게는 예쁜 딸이 생겼고 정숙은 할머니가 되어 손녀를 돌보는 일에 행복해했어요. 강 부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비밀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가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마르코와 정숙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만 그들만이 아는 특별한 감정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마르코는 여전히 밤에 독일어 일기를 씁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포기했다. 정숙 역시 손녀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던 그들의 이야기.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사랑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는 것일까요?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 마르코와 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